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모으는 것도 타고난 재능인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고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타고났으면 보통 사람들이 뭔가,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게 타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타고났다는 건 뭐냐면, 날 때부터 잘했다는 건데, 날 때부터 돈 모으는 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안 그래요? 어, 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돈 잘 모을 재능을 타고났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타고났다고 하잖아요. 타고난 건 아니고 재능은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하는 재능이라는 거는 절대 다수가 도전했을 경우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성공하는 것. 그런 거 우리는 재능이라고 해요. 만약 100명이 도전하면 한 30명 안쪽으로만 성공하고 70명은 탈락하는 거. 그럼 그 30명이 들면 그 재능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직장을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뭐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모을 수 있는 사람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000만 원 달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명 정도? 그럼 내가 달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 정도 돈을 모았으면 이거 재능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모았다. 이것도 재능이죠. 생각해봐. 그 나이 때 5천만 원 모은 사람 남녀 합쳐가지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재능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못 모으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 모으는 것은 엄연히 따지면 재능이 맞아요. 엄연히 따지면. 왜냐?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빚지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 지금. 실제로도. 지금 뭐, 뉴스 보니까 20, 30대 돈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기준품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 아니, 나는 웃긴 게 젊은 사람이 전당포를 이용할 일이 있나? 그래서 요즘 전당포 인기 많대요. 이거 쪽팔린 뉴스 아니야, 여러분? 난 전당포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요즘 전당포가 인기가 많대요.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는 거 있잖아요. 비싼 기준품,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 시계나 백 같은 거. 요즘 백 같은 거 많이 그 전당포에 많이 맡긴대. 근데 과연 그거 돈을 빌려가서 갚을까요? 갚아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품을 다시 찾아올까? 못 찾아오겠죠. 아니 뭐 긴급 생계비도 거의 못 갚는다고 보고 있는데 전당포에 빌려간 거 갚을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돈 모으는 건 지금 재능화 되고 있습니다. 저도 돈을 모으고 있지만 돈을 모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돈 모으는 거는 항상 힘들어요. 힘들어.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안 쓰거나.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둘 다 한다거나 내가 뭐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잘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안 쓰는 거, 덜 쓰는 거, 아끼는 거. 아니면 둘 다 한다거나. 근데 첫 번째, 내가 이제 뭐 근로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많이 버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월 수익으로 돈을 많이 가져가려면 뭐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문직이 돼야 되는데 전문직은 아시겠지만 소수만 되는 거잖아요.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노력을 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축적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돈을 아끼는 쪽.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안 쓰는 쪽 아끼는 거. 그럼 아끼는 건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내가 버는 돈에서 적게 쓰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면 내가 버는 돈에서 돈을 안 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소비 욕구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저축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자분들은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돈 쓸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인프라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인프라가 발달했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발달하면 그 인프라 발달한 지역은 비싸요. 비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인프라 발달한 지역이 어디예요? 홍대죠. 강남. 쌉니까 비쌉니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비싸요. 근데 젊은 사람들 돈 많이 없잖아. 잠실. 잠실도 강남이잖아.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음식도 쌀까요? 비싸요. 살아보시면 아시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뭐 인프라 같은 누리고 산다는 거는 거기에 돈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으면 재능이 있는 게 맞아요. 돈 모으는 곳에. 근데 이 재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요즘엔 돈 모으는 것도 엄청난 재능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만큼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만 쉬면 돈이 모이고 사람답게 살면 돈이 안 모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돈이 많든가 없으면 시체처럼 지내야 돼요. 근데 없는 것들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 돈이 안 모이는 거 슬픈 이야기죠. 아니요, 사람답게 살아도 돈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숨만 쉬고 살면 돈은 모이겠지만 이렇게 살면 힘들잖아. 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 쥐어 짜내가면서 돈 모으는 거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더라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돼. 소비를 아예 안 하고 막 돈 아끼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특히 요즘 사람들은 통제하기 힘들어. 그래서 적당히 소비하면서 효율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돈을 모아야 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돈을 뭐 이제 절약을 하고 모은다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게 사는 거야. 불편하게. 여러분.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 안 타고 아니면 뭐, 반찬 같은 거 사오고 웬만하면 간단한 요리 해먹고 배달 음식 안 해먹고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좀 덜하고 아니 이런 게 사람답게 안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람답게 사는 게 맞잖아요. 숨만 쉬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답게 살 때 돈이 모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남들이 하는 걸 다 하려고 그래. 남들이 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높아. 근데 저제라서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버리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 인생. 아니 솔직히 팩폭을 할게요. 그 뭐 원룸 사는 분들 뭐 부모님 잘 삽니까? 부모님 잘 살았으면 그런데 원룸 안 살 거 아니야. 더 좋은 데 갔겠지. 부모님한테 좀 손 벌려가지고. 부모님은 손 못 벌리니까 거기 간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살면서 뭔가 궁핍하거나 어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돈도 안 모이면 나이 먹어서도 거기 살아야 돼. 아니, 젊었을 때야 원룸 산다고 하지 나이 먹어서까지 거기 살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내 청춘이 그냥 이 원룸, 좁디좁은 원룸에 갇혀버려서 성장이 안 되는데. 여러분, 성장이 안 되는 삶은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전 재밌게 살려면 성장이 돼야 돼.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 우리가 말하는 성장은요, 제가 말하는 성장은 돈이 모이는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는 거. 왜냐? 자본주의 성장은 플러스입니다. 자본의 플러스. 안 그래요? 자본이 플러스 돼야 얘가 지금은 이 좁디좁은 원룸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원룸 갈 수 있고, 그리고 좀 월세를 적게 내는 반지서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좀 모아서 좀 허름하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아니면 돈 좀 모아서 좀 윤택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성장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냥 이제 돈을 안 모으고 그냥 인프라 누리고 살면 성장이 멈춘 거잖아. 나는 살고 있지만 자본적인 성장 멈춘 거잖아요. 지금 자본적인 성장 자체가 멈춘 사람도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돈이 안 모이면 그냥 자본으로서는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올라가지 못하는데 무슨 미래를 바랍니까? 무슨 미래는 좋아지겠다는 환상을 가지나요? 아니, 자본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모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여기서 뭐 탈출한다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탈출하는 거잖아. 모여야 탈출하지. 모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오나요? 그래서 난 걱정되는 게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20년 지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뭐 돈 안 먹고 살 수 있어. 나이 먹어서는 그 삶이 안 돼. 나이 먹어서는. 나이가 차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젊은 사람 착각하니 그런 거야. 이게 일본도 그렇게 되거든요. 일본도 사토리 세대에서 프리토족이 많았어요. 프리토족이 뭔지 아시죠? 그냥 알바만 해가지고 생계 유지만 하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하고 있거든요. 프리터 비슷하게. 근데 일본도 프리터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40이 넘어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40이 넘어가니까. 체력도 이제 안 되고 나이 먹으니까 알바 구하는 쉽지 않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물론 디플레이션이 하지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불안한 거죠. 왜냐, 애초에 저축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젊어서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니까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겠지라고 헛다리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먹어서는 힘들어요. 그냥 어려워.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도 안 모이고. 그거 아셔야 돼. 젊어서 있잖아요. 돈 없고 힘들게 살잖아요. 나이 먹으면 돈 없는 게 더 힘들어. 뼈에 사무칠 정도 힘들다니까. 그렇게 돼 돈 모아야 돼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돈 모은다고 뭐 남들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래 서럽다. 서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진짜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전기수도 끊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윤택하게 사는 건 윤택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젊어서 좀 고생해서 나이 먹고 좀 그나마 좀 편하게 사느냐. 젊어서 편하게 살고 젊을 때 돈 쓰고 살고 나이 먹고 비참하게 사느냐. 그 여러만 달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